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번에 만나니까 더 친근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날 때 만남이 중요한데, 자, thinking.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자세가 어땠을까? 아담은 어떻게 섰을까요? 어떤 자세로 섰을까요? 아담이 창피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도 안 입었으니까 가리고 이렇게 섰을까요? 아니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인상 쓰고 여기 섰을까요? 아니면 쌩글뱅글 웃고 있었을까, 하나님한테?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꾸지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꾸지람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뭐라고 그래도, 야, 너 오늘 왜 청소 안 했어? 그러면 아담은 혼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청소 왜 안 했어? 그러면, 야, 청소 안 했군요. 왜 늦게 일어나? 네, 늦게 일어났군요. 시험 성적이 왜 이래? 좀 안 좋네요. 당당해. 그치? 아담은 당당한 거예요. 최초의 아담은 당당했어. 근데 수치심,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을 잡으면서 그다음부터는 죄가 들어오면서 피하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맞서가지고 그러면 다음부터 엄마가 얘기 안 하니까. 사춘기 되면 그래요. 원래 태초에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당당한, 수치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딱 당당한, 눈을 딱 마주칠 수 있는 거야. 눈을 피하지도 않아. 세상에 인간이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의 자세, 인간은 주머니에 손 넣지도 않겠죠. 왜? 옷을 안 입었으니까. 가리지도 않았어요. 왜? 창피한 걸 몰랐으니까. 웃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일부러 사랑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웃지 않아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잘 웃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얼굴들이 있어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귀족들. 방글방글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상 쓰지 않습니다. 왜 인상 써요? 내가 지금 화났다는,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런 감정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원래 얼굴. 네.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어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요, 미친 것 같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집에 오면 타이거 마스크 쓰고 학교에 가면 개그맨 얼굴 쓰고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얼굴, 딱 내 얼굴, 내 자세, 당당함,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활동은 이렇게 당당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항상 정체성, 이름, 그 다음에 thinking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깨끗해야 돼. 내 감정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클리어해야 돼, 관계가.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해야 돼. 공부하기 전에 해결해야 돼.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배하러 가기 전에 친구하고 화해하고 하라고 그래. 클리어해야 돼. 클리어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상해요. 오늘은 액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액티비티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클리어해야 돼. 그리고 액티비티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가 클리어한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안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있지만 누군가를 터치하거나 이 사람의 안전거리에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 손 뻗어보세요. 예. 딱 요만큼의 안전거리야. 다른 사람을 터치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대려고 할 때는 항상 물어봐야 돼. 영어로는 can I touch you 이러겠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만져도 될까요? 이상하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가서 툭 치는 게 아니라 파이팅. 예, 그리고 뭔가 이게 서로 하이파이브 할 때는 서로 의견이 있어야 돼. 하이파이브? 오케이. 예, 이게 안전거리야. 공부할 때나 활동할 때나 언제나 안전해야 돼. 예,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터치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 예, 손잡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옆에 가서 그냥 터치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안전하지 않게 돼. 숨 한번 크게 합시다. 숨 크게. 숨은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내가 숨을 나누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생명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 숨을 나누는데 숨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고 있는 거야. 나도 허튼 시간 보내기 싫고 여러분들도 허튼 시간을 보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거든. 숨을 다시 한번 크게 내쉬고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인간의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영혼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빛은 어떤 색깔이야? 하얀색일까? 과학 배웠으면 하얀색이라고 못 그럴 텐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얀색이지. 무슨 색이야? 7가지 색이잖아.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이 7가지지 훨씬 더 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의 빛인데 빛은 다양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다양한 빛을 갖고 있어. 빛을 얘기를 할 때 헬라어에서는 스피리타스라는 단어를 써. 스피리타스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원이 하나가 2개로 갈라지는데, 스피리타스에도 2개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스피릿, 영혼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가 스파크, 빛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각자 다른 빛이 있어. 스파크, 나만의 스파크, 각자의 빛. 근데 빛이 드러날 때 언제 드러나냐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드러나. 저는 청소년 불시운동 유스 스파크 무브먼트의 대표야. 그리고 그걸 한 28년 했어. 28년 동안 스파크만 찾았어. 항상 가서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물어보는 거야. What is your spark? 정말 내가 뭔가 할 때 즐거운 거 있어. 즐거운 거. 행복하고 시간이 왜곡돼 버려. 1시간 한 거 같은데 2시간, 3시간 된 거.
10분 앉아 있는 것 같은데 1시간 앉아 있는 거. 그 뭔가를 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고, 내 존재의식을 느끼고,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1000명 중에 1명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스파크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딱 푸는 순간 내가 세상의 문제를 풀었다는 느낌이 있대. 있어. 분명히 있어. 없지 않아. 여기도 한두 명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운동이 스파크일 수도 있어. 축구, 야구, 배구, 탁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게 스파크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 존재 가치를 느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웃기는 게 내 스파크야. 인간은 통계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연구했던 미국의 피터 벤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3가지 정도의 스파크를 평균 갖고 있대. 네, 3가지 정도. 그리고 3가지 정도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What is your spark? What is your spark? 물어봤더니 교수님, 목사님 스파크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18살인데 나한테 스파크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목사님이 처음이었어요.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거를 안 물어보죠? 난 스파크가 없다. 부천에서 스파크를 못 찾겠다. 왜 모를까? 모르는 이유를 뭘까? 안 해봤기 때문이야. 내가 뭐를 잘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똑같이 앉아가지고 맨날 책만 읽기 때문에 그게 스파크인 사람도 있지. 글을 읽는 게 스파크, 글을 쓰는 게 스파크인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과목과 관련된 스파크도 있지만 과목과 관련 없는 것도 있어. 개인적으로 제 스파크는 축구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조기축구를 하셨는데 조기축구를 따라가서 축구를 하고 싶었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대학 가면 원 없이 할 수 있다. 대학 가서 축구해라. 대학 갔는데 축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경영학과였습니다. 참고로.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군대는 장교로 갔어.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근데 군대 가니까 시간이 좀 남아. 남는 시간에 뭐 했을까요? 우리 대원들하고 축구했어요. 근데 신학대학을 갔어. 신학대학원 가서 3년 동안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요. 기숙사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축구.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살았는데 그때 축구. 맞아요. 청소년들을 만나서 뭐 했을까요? 축구. 그렇죠. 예, 지금도 뭐 합니까? 조기축구. 그리고 지금도 용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는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 축구팀 감독이 누구? 제가. 근데 그게 쓸데없는 짓일까? 그러니까 직업적 추구,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는 짓일까? 절대 아닌 거야. 직업적 추구와 비직업적 추구가 있는데 내 스파크를 내가 발현하고 내 빛을 발현하고 산다고 그래서 그게 쓸데없는 짓일까? 근데 요즘에는 쓸데없는 짓 갖고 먹고 사람도 많아요. 내가 아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이승훈이야. 이 친구는 종이 비행기 날리는 게 자기 스파크야.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가 이 사람이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가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세계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가가지고 이 사람이 금메달을 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종이 비행기 날리기 선수가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아까 축구만 있었으면 짐이 여기 못 있겠지. 또 하나가 탐구하고 읽고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했어.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제 스파크였어. 또 하나, 사람 돕는 게 스파크였어.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제 스파크였어. 그거 할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요 3가지가 지금의 저를 만든 거야. 설명하는 걸 매우 좋아해.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 스파크야.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너무 좋잖아. 내 스파크야. 이 3개가 조합을 이루니까 제가 하는 일과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쓸데없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8가지 수학, 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8가지 종목이 있는데 종목에서 1등을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닌 것들에서 잘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걸 대부분 우리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 예, 근데 쓸데없는 짓 갖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50%가 넘어가. 21세기는. 50%가 뭐야? 더 많아졌어.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찾아내는 방법이 해봐야 돼.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활동을 뭐를 할래? 그랬더니 정말 하는 게 없대. 잘할 수 있는 게 없대. 중학교 2학년인데 몸무게가 남자아이가 40kg야. 예, 빼짝 말랐어. 근데 얘가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은 저는 1년 동안 턱걸이 10개를 해보겠대. 될까? 처음에? 안 돼요. 그런데 방문에다가 턱걸이 봉을 달고 매일 아침 하는 거야. 6개월 되는 순간 턱걸이를 20개 합니다. 몸짱이 됐어. 말랐으니까 금방 각도가 나오겠지. 어떤 친구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가 뭔가를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심이 많아. 근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이 있고 밑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가 있는데 안 보이는 데 가서 애들이 담배 피고 싸우고 그러더래. 그래서 친구가 결정을 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얘 스파크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친구가 공터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애가 학교 갈 때 곡괭이를 들고 가.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없어져. 교감 선생님이 잡았어. 너 뭐야? 그래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저는 저 공간에다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막 짓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내가 이 학교에 20년째 있는데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농사 동아리를 만들어줘요. 농사 동아리 이름이 개척자. 땅의 이름은 에덴의 동쪽.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런 거 한 거 갖고 또 대학을 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영국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이 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도대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공장에 앉아서 머리로만 공부하는 그러한 공장 근로자들을 만들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1등한 사람들을 뽑아내는 경쟁적인 사회를 만들어갖고 그거의 결론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히틀러밖에 못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이 과정을 즐기고 과정에서 뭔가를 자기를 찾아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신체를 단련하고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액티비티를 찾아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은 에딘버러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어. 영국에. 이 나라의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에딘버러 공작의 이름을 붙여서 에딘버러 어워드라고 그래요. 듀크가 공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듀크 오브 에딘버러 어워드라고 도페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는 제가 얘기했던 이런 자기의 스파크를 찾는 활동들을 구조화해줘. 세팅이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10번씩, 20번씩 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활동에도, 액티비티에도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그걸 4가지로 나눴어. 봉자신탐,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활동, 탐험활동. 요 4가지 활동이야. 그래서 활동을 요 4가지로 나누고 4가지 안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놓는 거지. 그래서 이 4가지를 완료하게 되면은 요 상을 줘. 이 상을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국에서 주는 인증서야. 왕실 인증이야. 왕실 인증을 찍어서 이렇게 전 세계 168개 국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8개 국가가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여기에 브랜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봉자신탐 4가지 활동이지. 봉사활동 하나, 그 다음에 자기개발활동, 아까 피아노도 될 수 있고 글쓰기도 될 수 있고 모두 돼. 그거를 한 12회 이상 그렇게 하고 나면은 동장, 은장, 금장이야. 그 다음에 은장 단계에서 4개를 하고 나면 인증서를 줘. 그리고 심지어는 메달도 줘. 이런 배지도 주고, 사실 금장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나와요. 금장위원들이 있는데 전 세계 금장위원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뭐 체코에서 열리기도 하고 어디서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외국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합숙하면서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젊은 청소년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영국에 있는 왕실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에 기여하는 학생, 히틀러를 만들지 않고 사회를 맑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자는 거야. 행복한 학생을 만들고. 영국에서 이걸 가지고 설문을 해봤더니 금장 딴 학생들은 89%가 내 취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시켰어요. 지금 28살 되는 우리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금장위원들이야. 그래서 세계대회도 참여했고 제 아이들 이름 쳐보면은 금장으로 한 활동들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났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성취를 이뤘다라는 거야.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에서 동아리 활동한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들 유학 갔어.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 못하지. 근데 이거는 세계 168개 국가가 하는 활동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직업적 활동이든 비직업적 활동이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따라해 봅시다. 적자 생존. 이게 무슨 뜻이야? 적어놓은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활동을 적고 활동을 통해서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사회에 나갈 때는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그래. 그리고 내 삶의 기록이라고 그래. 근데 삶의 기록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돼. 생기부라 그러지. 생활기록부. 이제 학교에서도 생활기록부들을 쓰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써놔. 근데 포상제를 했던 아이들은 이 생활기록부를 쓸 때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진정성이 있어요. 고생하면서 다 해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이라는 신체 단련 활동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했어. 마지막 저변까지 1년 딱 하고 자기가 자기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탐험활동, 4대 강 걷기,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녀. 그래서 교수님 창고에 가면은 캠핑 장비가 가득 있습니다. 텐트도 가득 있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방식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지루해질 것 같아서 영상 하나 보고, 이게 영국의 듀크 오브 에딘버러 어워드라는 사이트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4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봐요. 영국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티네이저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자기도전, 그리고 국제성취포상제 에딘버러 어워드는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어워드 영상을 하나 볼게요. 플라우프도 괜찮고 뛰는 것도 괜찮고 바이올린,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 뭐 이런 것도 다
활동에 들어갑니다. 모바일 만드는 거, 뭐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와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뭐 댄스 동아리, 자동차, 자전거 타기, 봉사활동이죠. 이거는 푸드뱅크 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농구, 이건 필드하키, 축구, 수영, 카약, 카누, 엔지니어링, 노래. 이건 탐험활동을 보는 거예요. 이건 탐험활동입니다. 네, 수화로를 찬양해 주죠. 네, 게임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활동에. 게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전 포상제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스럽지 약간 이거는. 어린아이들, 저연령대 아이들하고 국제성취 포상제하고 섞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은상에 도전하고 있는 권풍중학교 2학년 윤태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합덕대철구에 다니는 1학년 이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미대중학교 2학년 최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림초등학교 1학년 김혜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오픈스쿨 코리아 12학년 고승우입니다. 대안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여자중학교 2학년 이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하현수라고 합니다. 24살까지니까 대학생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글을 배운 뒤로 계속 악필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도 다 악필이라서 제 글씨체를 교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학교 와서 정말 소중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글씨체가 정말 좋더라고요. 심지어 친구 남자였거든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기피고 내 글씨체를 교정하리라. 그래서 이번 금장 때 자기개발 활동으로 글씨체 교정 연습인 한석봉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석봉 프로젝트. 그 활동 수기 모두장도 탔고요.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악필이었던 글씨체가 이제는 남이 봤을 때 참 좋은 글씨체가 느껴질 정도로 글씨체가 참 많이 교정되었습니다. 자기개발 활동을 하며 안수를 동장 포함 1년 이상 매주 꾸준히 그렸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공모전에서 4,000명이 넘게 참여했던 가운데 장려상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천안 청소년 미술대회 4컷 만화 부분, 패션 일러스트 부분에서 입상을 하지 못하였지만 꾸준히 그림을 그려 스파크가 그림이겠죠, 이 친구는. 노력하면서 꾸준함이 이렇게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상제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카페에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에 손님분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새로 개발한 사르 쉐이크라는 음료를 들었더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려고 연구를 계속한 후에 정식으로 카페 메뉴에 나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매주 꾸준히 활동 시간을 늘려서 활동하였지만 완성하는 데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활동의 중간에 다른 것으로 잡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펜션스의 모든 부분이 꽉 차있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내가 한 작품이 어떤 작품들보다 너무 멋있어 보였고 불가능할 거라 믿었던 작품을 다 만드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어떤 것보다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의 활동을 도와주신 이지혜 선생님과 신기현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랑해요. 튀르키예 모금을 동중 바자회가 있었는데 바자회 물건을 사러 온 친구들 부모님이 판매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고 바자회를 통해 제가 목표한 금액이 모두 모여서 가장 기뻤고 재미있었습니다. 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많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학교 봉사클럽에서 모금 활동을 벌였던 중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을 알리는 문구를 새긴 고무 팔찌를 제작해서 클럽 멤버들과 판매를 해서 팔찌 제작을 하자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팔찌의 종류와 색깔을 고르고 문구를 제작하고 팔찌만 또 팔면 안 팔릴까봐 초콜릿이랑 같이 봉지에 넣어서 모금 활동에 나서기까지 모든 활동들이 전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포상제 활동 이후에 포상 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다른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포상제 활동 중에서도 다양한 교육 봉사를 통해서 베트남 학생, 중국인 학생, 일본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면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포상제 활동 이후 포상 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스무 학생 포상 담당관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 담임선생님 같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테니스 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름 저 역시도 스무 학생이 많이 배웠고 또 포상 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포상제를 통해 청소년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금장 도전도 은장과 달리 다른 경험과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이왕 은장까지 한 거 당연히 금장까지 이제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장 도전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포상제를 계속 하다 보니 학교 생활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내년에는 자격증과 태권도 자리 취득을 위해서 포상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의지라기보다 좀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내년 1월부터는 만 25세로 더 이상 포상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걸 좀 더 빨리 시작했다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신 청소년분들 계신다면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포상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장은 당연히 도전하고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 꼭 성취하고 있습니다. 공연 때 시상식 갔다가 국제 청소년 포상제 해내고 금장 목도리를 받는 모습에서 은장에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금장 목도리를 꼭 받고 싶어요. 영화처럼 은장, 금장 다 해내고 싶어요. 처음 금장 포상을 받았을 때 금장을 받는 언니 오빠들의 모습이 너무 부럽고 저는 금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금장을 받고 나니 꾸준히 활동을 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에 국제형 금장을 목표로 내년에는 국제형 금장을 도전할 예정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너무 좋은 경험과 상을 탔을 때의 뿌듯함, 기쁨 때문에 포상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일반 포상 단계만 성취했고 국제 포상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 포상제까지 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금장을 2번이나 했던 거기에 이제는 국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포상제 함께 도전해요. 파이팅! 청소년 포상제 함께 도전해요. 파이팅!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보지 못한 영역까지, 그러니까 내 능력에 조금 더 높은 영역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걸 누가 축하해줘요? 스스로 축하해야 되는데 이게 자가 발전이 잘 안 돼, 원래. 그래서 사회가 축하해주자. 영국에서는 이 왕실에서 축하해주자.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이런 제도들을 갖고 와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하는데 중국은 사회기관이 갖고 왔고 일본도 기관이 갖고 왔는데 우리는 아예 그냥 국가가 갖고 온 거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비교과는 다 이 포상제로 갑니다. 싱가포르이 교육에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잘 안 합니다. 미국은 하긴 하는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왜 그럴까요? 근데 미국은 이 포상제를 안 해도 활동을 너무 많이 해. 학생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해. 그래서 미국은 굳이 이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 우리가 같은 권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 왔으면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코로나 때 우리 학생들하고 여기 태안의 해안 해상공원, 국립해상공원, 태안 국립 그쪽에 트레킹 했던 건데 한번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 다 코로나기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자기 텐트 다 들고 다니는 거야. 자기 개인 텐트. 코로나니까 사람도 없었겠지. 다 지금 대학생들이에요. 지금 대학생들 됐어요. 여기. 밥도 직접 해먹고 그날 밤에 그런 경험들은 누가 얘기해도 직접 하지 못하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이렇게 1인 텐트 다 치고 자고 예, 그날 밤에 별을 찍은 거예요. 갤럭시 S23로 찍은 겁니다. 예, 안드로이드 폰으로.
예, 이날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도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다 완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번 할 때는 자기도전은 40분 이상, 2시간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최소 시간이 40분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일주일에 여러 번 해도 돼요. 근데 일주일에 했던 거는 한 번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최소 8번이다라면 8주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아까 봉자신탐이라고 얘기했죠.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도전에만 들어가 있는 게 진로개발활동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봉자신탐만 해도 진로개발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봉사활동을 40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친구는 이렇게 봉사활동 어떤 친구가 되게 재밌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매주 1,000원씩 저희가 이렇게 기부를 하겠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40분이 돼?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까지 40분 동안 걸어가겠대. 20분 동안 걸어가서 넣고 다시 20분 동안 돌아오는 거야. 이걸 봉사활동이라고 적어놨더라고.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봉사활동은 자기 몸으로 하는 거야. 자기 몸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담배꽁초를 주는다든가 아무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포상제의 효과를 보면은 습관화 실천력이에요. 습관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동을 습관화하고 봉사를 습관화하고 자기개발을 습관화하고 적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적자생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계획하고 실천하기야. 계획을 딱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분간이 돼요.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한 50% 한 거야.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계획, 실천, 평가. 학습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화, 실천력. 금장, 은장, 동장, 소감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고 포상 단계 활동 방법 보세요. 활동 방법 보시면은 동장이 8주 이상 8회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8주가 되는 거죠. 8주 이상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단계를 그 다음에 탐험 활동은 하루 5시간 야외 활동.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버스 타고 5시간 가는 거 안 돼요. 몸으로 움직여서 5시간 동안 탐험활동.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은장에 오면은 16회 이상. 그 다음에 1박 2일 텐트 치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24주 금장은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보는데 옆에 있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교육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진로개발 활동을 일단 넣어놨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은 학교의 진로개발 활동하고 링크하기 위해서 활동진흥원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봉자신탐이 기본이에요. 봉자신탐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자기도전 포상제의 혜택은 이사장 명예 인증서. 아까 여기 이게 국제성취 포상제였고 이쪽에 있는 게 이사장 명예 학생들이 받는 자기도전에서 받는 인증서. 그리고 자기도전에 봐서 받는 메달. 이렇게 해서 축하해 줍니다. 상금은 없나요? 상금? 상금은 하늘 보화가 있을 것 같아. 농담이고 상금은 내가 체력이 좋아지는 게 상금이고 스마트해지는 게 상금이고 습관이 좋아지는 게 상금일 것 같아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건 없어요. 돈 받고 예를 들어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돈 받고 봉사활동을 해. 이거 봉사활동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르바이트예요.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무대가. 대가가 없어야 돼. 가끔 상금도 줘요. 언제 주냐면은 연말에 경진대회 같은 거래. 수기공모 같은 거 하는데 수기공모 해가지고 난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가 했던 수기들을 이렇게 내는데 그거 내면은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 것도 있죠. 참여 방법은 학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선생님들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도전. 혹시 자기도전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우리 학생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는 거는. 그 다음에 국제성취포상제 펴보세요. 우리 영아들. 자기도전하고 국제성취포상제가 나이가 겹치잖아요. 자기도전이 중3까지, 그 다음에 국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그러니까 2년이 겹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건 결정을 하셔야 돼. 자기도전으로 갈지 국제성취포상제로 갈지. 그러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국제성취포상제인데 14세 원래는 생일 지난 사람부터였어요.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야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13세여도 같은 학년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14세 아이들이 있다면 중학교 2학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최근에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금장이 되면 합숙훈련을 해요. 나랑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해보기. 아우니치를 간다든가 아니면 국제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130여 개국인데 아까 제가 오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금은 올해 168개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나라는 도입됐고 지금 3만 명의 청소년들이 포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국제포상협회의 정식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불시운동은 한국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에 서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성취포상제 이게 9가지 원칙은 개별성,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활동을 해도 목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성취지향성, 내가 목표한 거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친구가 여자아이인데 나는 몸무게를 5kg 감량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되게 안 좋은 목표 설정인데 사실은 체질량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5kg 감량이었어요. 근데 진짜 해가지고 1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5kg를 다 뺐어요. 근데 500g이 안 빠진 거야. 4.5kg가 빠졌어. 근데 마지막 0.5kg를 빼겠다고 마지막 목욕탕 갔다 온 거야. 사우나 와서 막 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끝났어요 라고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0.5kg가 안 빠진 거야. 그럼 일주일 더 하고 또 한 데서 일주일 더 하고 한 달을 더 했습니다. 목표 잘 세워야 된다. 발전성, 그건 비슷한 거죠. 단계성, 아까 단계, 동장, 은장, 금장, 그리고 단계별로, 그리고 지속성. 계속해서 해야 된다. 끝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들도 예를 들어서 하프 마라톤을 뛰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프 마라톤, 10km 마라톤 합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친구의 하프 마라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마라톤을 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까지야. 그래가지고 보내면 10km 가서 메달 따옵니다. 여의도에 가면 JTBC, 뭐 SBS 뭐 이렇게 봄 되면 이 마라톤 대회가 많거든요.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때 매주 한 번씩 마라톤을 뛰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마라톤을 하더라고. 그다음 비경쟁성, 경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하면 돼요. 요게 그다음에 자발성, 내가 스스로 한다. 네 가지 활동을 다 해야 된다. 영감을 주는, 아까 얘기했죠, 스파크.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내 존재를 찾는 이런 활동이 된다. 재밌어야 돼. 재미없으면 죄 짓는 거야. 아주 재밌어야 돼요. 저는 축구가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어요. 오늘 아침에도 축구를 하고 왔어요. 1시간 뛰고 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친구들은 지금 이제 은퇴 준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뛰냐고 그러는데 다 뜁니다. 그리고 활동 소감 보시면 되고, 아까 소감 우리가 들었고, 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 사이트가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좋아요. 조금 밀려도 쓸 수 있고, 근데 온라인 기록은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팩이 이렇게 담아져서 와요. 자기 활동 팩이 이렇게 옵니다. 아니면 자기 도전은 이렇게 에코백 같이 해서 아이들 팩이 다 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국제성취포상제는 배지로 갑니다. 배지로 가고 국제 인증이 오죠. 처음에는 지금 올해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학교가 어딘가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학교예요.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뭐 안 되겠지만, 아니 아까 자발성이 있었잖아요. 자발성 아니겠지만 학교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국제학교나 과학고등학교들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국에 가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 뭐 한 거를 인증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외국 갔을 때 자기소개서를 쓰거든요. 썼는데 한국 사람들을 막 뽑았대요. 뽑았는데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아. 이름만 바뀌었어. 이런 게 좀 있었대요. 그러면서 얘들이 진짜 활동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소개서가 엉터리구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누가 써준 거구나라고 눈치채기 시작한 거야,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활동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 진짜 이걸 실제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인스트럭터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을 포상 담당관으로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포상 담당관 임명장을 드리고, 포상 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막강해요. 그래갖고 포상 담당관이 딱 봐가지고 다시 해. 포상 담당관이 마지막에 12주를 다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저한테 올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마지막 인증을 해줘요. 그러면 인증서가 오게 돼 있습니다.